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너무나도 그 수준 미달이라서 의미 있는 그 논평을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의 이 쓰레기 언론들이 너무나도 이재명이 편에 서서 이 냉철한 지금 외교의 현실을 미화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우파 그 유튜버 중에서도 근거 없는 그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게 너무 많고, 실제 그 알맹이 없는 보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아셔야 된다 하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면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하나는 한국의 그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특히 그 조선업 위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언론에서 잘 그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주요 쟁점입니다. 뭐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우라늄 농축 협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 주요 포인트에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왜 이번에 이재명의 워싱턴 그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증샷 찍는 것으로 그냥 그치고 별 효과 없이 돌아갈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트럼프 면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도 퍼시픽의 안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안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미국 정권이 들어서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그 공조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나라가 군사적인 협력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데 훌륭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가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완전히 배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이미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의 군사 공조 체제, 그 다음에 군사 정보 교환 체제, 이런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미국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때도 이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찾아와서 사기를 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 측과 같이 공동 발표를 백악관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것을 속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백악관 내에서 한국 측만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백악관 내에서 그 기자회견실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정의용 실장팀, 문재인이가 보낸 이 팀을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밤에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안 돼서 9시인가 10시가 넘어서 깜깜한 상태에서 백악관 바깥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정의용이 혼자 미국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발표한다라는 쇼를 부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기 때도 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을 통한 사기를 치려고 하던 사건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 정권이 또 들어서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건치고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한미일 3국 군사 공조 체제의 가능성 자체가
이재명이가 예스를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이것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 내에 그 제조업 특히 그 조선업 위주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 이 투자가 있고 미국 바깥에 일본에서 이제 투자하는 게 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이미 그 한화가 필라델피아에 1억 달러를 주고 그 이 쉽야드를 샀어요. 조선소를.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늘려가고 지금 현대조선도 미국의 그 쉽야드를 조선소를 살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뭐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리는 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군 그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하는 것 정도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조를 하는 것을 미국은 일본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재명 정권의 그 안보 미국과의 그 안보 공약을 겉으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 뭐 블루프린트 같은 거 빼가지고 뭐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그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지키면서 우방으로서 이 미국의 미 해군 군함의 어떤 무슨 설계도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하다못해 그 심플한 무슨 그 메인테넌스 스케줄 같은 것도 정보니까 이런 걸 중국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의 어떤 그 통제 속에서 상선 위주로 쉽빌딩을 한다, 조선업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리 정도, 미 군함을 수리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 일본의 미 7함대의 본부가 일본입니다. 요코스카에 있는데, 이 미 7함대의 본부인 일본에서 그 메인테넌스, 수리하고 정비 일이 많은데, 이게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이 배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수리라든가 정비의 기술이 그 상당히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싸고 일본보다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일본이 미군 그 7함대를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커패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비상시에 이것을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도 컨틴전시 플랜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공이 대만을 무력 침공했을 경우에 미국의 배라든가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나면은 이 수리를 미국까지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이 커패시티가 리미트에 달하면은 이것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울산 같은 데서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 트러스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중국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재명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일단 그 트러스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쉽게 뭐가 의미 있는 레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미국 내에 상선 위주의 이제 그 선박을 제조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미 그건 이야기가 된 거고 이번에 상세한 부분에서 많은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미 간에 맺어 있는 그 우라늄 그 재처리, 농축 및 재처리 협의인데 이게 2015년부터 2035년까지 현재 유효한 그 협정이 맺어져 있고 2035년이 되면 이제 이것을 다시 그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정권이 조기에 수정을 하고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료되는 3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한미 그 이 우라늄 재처리 협정은
미국 감시하에 한국이 그 우라늄을 재처리하고 리사이클링을 하고 저농도 그 우라늄을 그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미국의 감시 없이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것을 조기에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리사이클링하고 재처리하고 이 농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가 이제 허가가 안 되는 거죠. 35년까지 협정이 사인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바꾸자는 건데, 이것은 벌써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그 정권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미리 할 이유도 없고, 한다면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핵 농축액 재처리 협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북한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에칭가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거를 또 협상을 한다? 미국은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협상 자체가 진전도 안 되고 그냥 말도 꺼내기 전에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 새로운 조선소를 한국이 사서 미국에서 상선을 배를 만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군함 건설인데, 이 부분도 트러스트 빌딩이 되면 미국과 한국 간에 정말 옛날처럼 진정한 우방으로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국을 위한 간첩짓을 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확실한 이 신용을 미국 측으로부터 얻으면 이것은 한국에는 큰 그 기회가 될 수 있죠. 많은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착각하시는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 해군함에 대해서 뭐든지 미국에서 만들어요. 단지 너무나도 그 코스트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외국으로 발주를 해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그 조선국이 됐었죠.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그러다가 일본도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고 현재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미국이 아직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특히 군함에는 여러 가지 탑재되는 그 무기와 뭐 레이더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한국이 완전한 이스라엘처럼 우방국으로 시큐리티 문제에서 의심을 받지 않는 나라라면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그 미 군함의 여러 부분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원한 이야기고 현재로서는 이제 껍데기를 지어서 미 네이비 쉽야드로 옮기면 이제 거기서 나머지를 미군이 하는 뭐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도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아마 그것은 쉽지는 않고 수리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 그 미 해군 군함의 그 수리, 그런 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한화든 현대든 들어와서 한다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각에 그 요직에 있다라는 이런 그 인물들을 보면 완전히 그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그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 이재명이 좌파의 내각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그 체류비의 증액 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한반도 뭐 자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카드 뭐 이런 걸로 맞대응이나 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미국의 그 대아시아, 대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에 그 어렵게 얻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면담 기회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그 성과를 거두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증샷을 매우 비싼 그 여행 비용을 들여서 인증샷만 찍고 가는 그러한 면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인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